우리가 임팩트를 하게 되면 요 이제 스팟, 이 스팟을 우리가 스윗 스팟이라고 해요. 이 스윗 스팟의 임팩트가 이렇게 딱 되면 이런 얘기 하세요. 정말 손맛이 좋다. 네. 정말 안 맞은 것 같다. 공이 안 맞고 그냥 엄청 잘 날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느낌 받으신 적 네. 많으시죠? 받은 적이 많도록 이제 올 시즌은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받아본 적이 있죠. 드라이버 샷이든 아이언 샷이든 이렇게 잘 맞았을 때는 정말 저는 스윙만 한 것 같은데 공이 쭉 뻗어서 잘 날아가는 그런 기분을 저도 느낀 적이 있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한간으로는 이제 농구공을 치는 것처럼 정말 묵직하게 이렇게 맞는다는 표현도 네. 쓰고 손끝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듯한 그 낚시했을 때 그 손맛 네. 그런 손맛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멋있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맛 때문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네, 맞아요. 많은데요. 근데 이 스윗 스팟이 아닌 이 토 쪽에 맞거나 또 이제 이 안쪽 그 힐 쪽에 맞거나 탑핑이 맞거나 이러면 특히 제가 지난주에 라운드를 다녀왔었는데 네. 정말 손이 얼얼하더라고요. 아, 너무 아파요. 네. 특히나 땅에 얼어 있었을 때는 더욱더 아픈데 네. 김영태 프로도 투어 생활하면서 좀 손목이 안 좋은 적이 있나요? 맞아요. 지금 네. 아직도 조금 그러긴 한데 저는 왼손 엄지손가락 있는 이 손목이 조금 안 좋아서 공을 세게 치고 나면 조금 얼얼해요 아직. 근데 아마도 김영태 프로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셔서. 하셨잖아요. 정말 어마어마- 유명하셨으니까. 저보다 정말 많이 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제가 네. 좀 운동을 소홀히 했나? 관리를 좀 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워낙에 잘 다쳐요 많이. 네. 다치는 부위예요. 오늘 네. 레슨을 진작에 들었어야 되나 봐요.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은 이제 연습량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 잘못 맞게 되면 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맞게 되면 손으로 오는 그 진동, 얼얼함, 그리고 뭔가 잘못 맞아서 이렇게 헤드가 휙 돌아가는 것도 느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이 돌아가서 잘못 맞았어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손이 돌아가서 잘못 맞았다기보다 잘못 맞아서 손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진동이 많기 때문에 더 충격이 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손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스윗 스팟에 잘 맞추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윗 스팟에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최대한 척추각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윙이 될 때 이렇게 척추각이 최대한 잘 유지가 돼서 이렇게 스윙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백스윙을 하실 때 이제 일어나시고 이렇게 일어나시고 또 많이들 이렇게 일어나시죠. 근데 이 척추각을 잘 유지를 못하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바빠져요. 막 공을 맞추기 위해서 캐스팅도 되고요. 미리 풀어서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뒷땅도 많고 탑핑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쪽 옆구리가 이렇게 겹칠 수 있게 왼쪽 옆구리가 겹쳐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루를 이렇게 할 때는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겹치게끔 해주셔야 최대한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더 스윗 스팟에 잘 맞추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실 제가 옆구리 살을 좀 가리기 위해서 좀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옆구리 살 싹 잡아주세요. 저도 뭐 잡을 게 꽤 있습니다. 네, 저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되죠. 네. 자, 이 팔꿈치의 방향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 팔꿈치의 방향이
약간 공보다 약간 안쪽을 향하게 내 시야에서 공보다 약간 안쪽을 향하게 회전이 되고 그러면 좀 왼쪽 옆구리가 이렇게 겹치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전혀 겹침이 없어요. 그렇죠? 왼쪽 옆구리가 겹치고 자, 내려올 때 자, 오른 옆구리가 겹쳐야 돼요. 살이 확 튀어나오는군요. 네. 살이 어떤가요? 이렇게 펴지지 않게 네. 좀 잡히는 게 있으신가요? 살이 이쪽으로 가면 네. 요 손을 딱 누르고 튀어나오고 네. 이렇게 가면 요 손을 그쵸. 이렇게 네. 되네요. 묵직한 게 자꾸 생기네요. 살이 없으신 네. 분들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없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없으신 분들은 그냥 부러워할게요. 근데 신체 구조상 이렇게 좀 약간 접힘이 겹침이 생기면 분명히 생기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약간 이렇게 이 손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 손이 네. 밀어질 정도로 네, 움직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스파인 앵글을 잘 유지하게 되면 선수들 그 다운스윙에서 임팩트하는 자세를 보면 좀 살집이 있는 선수들은 옆구리 살이 잘 보여요. 네, 그렇죠. 관전 포인트네요. 네. 누구를 보는 건 아니죠? 네, 그걸 보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 오른 어깨와 골반이 가까워지면서 이쪽이 좀 이렇게 모이는 거죠. 오른 옆구리 살이 겹치게. 저도 예전에 김영태 프로님의 옆구리 살 잘 봤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 라이브 레슨 하기 전에는 좀 있었어요. 그때 했으면 손이 막 팍팍 튀어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예전에 투어 시절에는 조금 더 살집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 보면 네, 저는 가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스윙 했을 때 왼 옆구리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오른 옆구리 이렇게 집에서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특히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팔로스루 때 여기가 좀 겹치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피니시 때는 일어나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척추각이 최대한 유지되면서 이렇게 스윙이 될 수 있는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이 다운스윙 할 때 더 스윗 스팟에 맞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체 움직임 연습하는데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스윙이 회전이 되는 방향을 연습하는데 좋고 무엇보다 맨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목 각이 중요해요. 부상이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손목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백스윙 하셨을 때 이렇게 손목 낭창 뭐 이렇게 쓰신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손목이 임팩트 했을 때 이렇게 젖혀지시는 분들 보게 되면 여기 손목 그리고 팔꿈치까지 부상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손목이 젖혀지면서 임팩트가 되게 되면 이 페이스와 공이 착 이렇게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타핑이 많이 발생하고 잘 맞더라도 비거리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았는데 공이 굉장히 높이 뜨고 비거리가 안 나가거나 타핑이 좀 많다 하신다면 임팩트 했을 때 약간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혀지고 좀 비거리 손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임팩트 했을 때 이렇게 젖혀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젖혀지는 거와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언제 좀 체크해 주시면 좋냐면요. 백스윙 탑에서 이 손등과 옆에서 봤을 때요. 손등과 팔이 이어지는 각도가 약간 좀 일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잡으셔야 훨씬 더 그립을 견고하게 잡으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꺾이죠. 손등과 팔이 이어지는 각도가 너무 이렇게 젖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그립이 놓쳐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백스윙 탑에서 자꾸 그립이 놓쳐지신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였어요. 젖혀지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그립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올 때 또 손목이 미리 풀리거나 좀 뭐 그렇게 되면서
뒷땅이나 타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 손목의 각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이 임팩트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각도로 손목을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손목 각을 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또 너무 과도한 코킹을 훌러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훌러덩 이렇게 넘어가요. 오버스윙도 되시고, 또 코킹이 과하게 되면 이 손목 이쪽에도 여기에도 부상이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코킹은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을 때, 꺾었을 때 무리가 안 되는 선이 가장 좋아요. 어드레스를 쓰고 나서 딱 꺾었을 때 무리가 안 되는 선이 좋은데, 너무 과하게 가게 되면, 저도 이렇게 과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아마추어 분들은 90도 정도 돼도 아주 적절하게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시기보다는 적절하게 손목 코킹을 하셔서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로 비거리까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코킹이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좀 약간 손목이 좀 뭐라 그럴까요? 뻣뻣한 편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유연하진 않아요. 그럼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많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동 범위는 모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동 범위를 좀 정확하게 알고 스윙을 하셔야 부상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상이 가장 많은 경우예요. 이 경우가 뭐죠? 너무 깊이 파는 경우죠. 아, 네, 특히 겨울철에 라운드를 이렇게 많이 깊이 파시면서 라운드를 다녀오셨더라면 정말 많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봇이 나는 뭐 양잔디 골프장에 가게 되면 디봇을 뭐 포크레인이 왔다 갔나 싶을 정도로 돈가스. 네. 돈가스인데 굉장히 두꺼운 돈가스를 네. 많이 파시는 분들이 남성 골퍼에게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골프장 사장님 피해 다녀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렇죠. 회복이 어려운 디봇을. 그래서 이 디봇은 너무 깊고 짧게 파는 것보다는 약간 얇고 길게 파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봇을 냈는데 너무 깊고 이렇게 두껍고 짧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이 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 다운블로우로 쳐야 된다고 해서 다운블로우 연습해야지 이러고 막 깊이 파는 연습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너무 깊이 파게 되면 손목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기보다는 약간 조금 얇게 쓸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로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공이 없이 뭐 공을 치게 되면 임팩트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공이 없이 연습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요. 근데 이제 깊이 파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많이 네. 벌써 아픈데요. 아파요. 소리가 들어도. 아파요. 소리만 들어도. 제가 연습장에 있는 네. 시간이 많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연습장 밑에는 보통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고 맞아요. 고무로 돼 있어요. 네.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관절에서 다 충격이 오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지연 프로가 했던 것처럼 그 위에 있는 매트 있잖아요. 브러쉬. 네. 네.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정말 그 매트 네. 바닥이 정말 텅텅 울릴 정도로. 맞아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다운블로우를 난 잘 쳐가지고 맞아요.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뿌듯해하시는 그런 것 네, 같은데 이게 바로 손맛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쳐요. 네, 정말 다칩니다. 여러분 소중한 그 손목과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들려드렸던 지나가는 소리가 딱 이렇게 들릴 좋아요.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확률적으로 이 앞서 김영태 프로가
그 궤도에 대해서 레슨을 했어요. 근데 아웃 투 인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인아웃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내려 찍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 스윙 하실 때 내려 찍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김영태 프로의 레슨처럼 안에서 바깥쪽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좀 연습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쾅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딱 들으시고 안에서 바깥쪽. 근데 이 헤드가 어디를 스쳐야 하냐면요. 이렇게 공이 있으면 자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러면 공 뒤에 헤드를 놓습니다. 지금 이 헤드가 있는 이 위치부터 한 뼘 정도, 약 한 뼘 정도를 내가 스쳐 지나간다. 헤드가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뼘 정도 앞을 왼쪽을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안에서 바깥 이런 연습을 좀 부드럽게 지나가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이 없이 나의 그 타격 소리는 그 어택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하셨는데 소리가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허공을 자꾸 왜 안 닿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닿으시는 분은 앞서 제가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이렇게 겹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같이 하시면서 자꾸 스쳐 지나가는 이런 소리를 내시고 공보다 왼쪽을 한 뼘 정도를 내가 스쳐본다. 네. 샷. 네,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임팩트를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의 왼쪽, 그러니까 공의 앞쪽을 한 뼘 정도 조금 디봇을 얇고 길게 낸다. 이 연습하다 보면 약간 팔로스로도 쭉쭉 더 뻗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짧고 이런 잡아당기는 팔로스루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보내주는 팔로스루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뭐 여러 가지 손목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손목의 그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비거리를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여러분들의 손목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부상 없이 골프를 즐기는 거 올해 꼭 신경을 쓰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준님께서 열심히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옆구리 넣는 드릴은 어깨각을 잘 떨어뜨리는 거와 같은 효과인 거죠? 네, 어깨각을 그렇죠. 옆구리가 이렇게 겹치게 되면 오른 어깨는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골퍼님, 제리 정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깨친구님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쪽 옆구리가 접히고 오른 어깨가 떨어지면 인아웃 궤도가 나오고 드로우 또는 훅 구질이 나오던데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닐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고 아무래도 다운스윙 때 오른 어깨가 높게 이렇게 다운스윙이 물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확률적으로 아웃투인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 어깨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공간이 넓어집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드로우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인아웃 궤도가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추인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손목 부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훅그립이 왼손목에 부담을 주는지요? 훅그립으로 바꾼 후에 왼손목에 약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구질의 변화 때문에 훅그립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훅그립을 잡으셨을 때 그거는 골퍼마다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이 윗그립보다는 훅그립이 약간 더 좀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다면 살짝 그립을 바꿔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손등과 이 팔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한 훅그립을 잡는 분이라면 이게 일자가 되면 헤드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굴곡이 만들어져야지 스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훅그립이 강하게 잡혀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 살짝 젖혀져도 되는데 이 젖혀지는 것 때문에 손목이 아픈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훅 강하게 잡으면 뭔가 자꾸 훅이 나니까 이렇게 살짝 젖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시다면 그 구질 변화가 확 변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위크하게 잡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